사고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사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불명료하고 혼란스럽거나 어리둥절할 때, 결론으로 비약할 때, 함축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때, 목표를 잊었을 때, 현실적 감각을 잃을 때, 사소한 것에 집착할 때, 모순점을 포착하지 못할 때,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질 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할 때, 복합적인 질문을 할 때, 관련 없는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의 종류를 혼동할 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답하려 할 때, 부정확하거나 적절치 못한 정보의 근거에 결론을 내릴 때,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할 때,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추론을 할 때, 데이터를 왜곡시켜 부정확한 진술을 할 때, 자신의 추론을 확인하지 못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때, 기본 가정을 확인하지 못할 때, 정당화되지 않은 가정을 할 때, 핵심 개념을 놓칠 때, 주제와 무관한 개념을 사용할 때, 혼란스러운 개념을 도입할 때, 피상적인 개념을 쓸 때, 단어를 오용할 때, 관련된 다른 관점들을 무시할 때,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할 때,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서로 혼동할 때, 자신의 편견을 깨닫지 못할 때, 좁은 사고를 할 때, 부정확하게 사고를 할 때, 비논리적으로 사고할 때, 편협하게 사고할 때, 너무 단순하게 사고할 때, 위선적으로 사고할 때, 피상적으로 사고할 때,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사고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할 때, 비합리적으로 사고할 때,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지 못할 때, 서툰 결정을 내릴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할 때. 이상입니다. 사고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이 책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다. 왜 사고인가? 사고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왜 사고를 바꾸려고 애써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오직 사고를 통해서만 당신의 삶 속에서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가령 당신이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직 사고를 통해서만 자신의 미래를 장악할 수 있다. 너무 단순한 말로 들리는가? 그럼 좀 더 읽어보기 바란다. 인간은 쉬지 않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하는 주된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생각을 시작한다.
깨어있는 시간 내내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벗어나고 싶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지금도 당신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사고는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항상 마음속에 감정을 구성하고 욕구를 형성하고 행위를 인도한다. 또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 자녀의 교육을 결정한다. 당신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경제적 판단을 결정한다. 당신이 일을 할 때 가지는 사고방식이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해낼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사고에 종종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후회스러운 행동들 중 대부분은 잘못된 추론 때문에 생겨난다. 사실 잘못된 사고야말로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갈등과 전쟁, 고통과 좌절, 잔혹함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별다른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의 근원을 사고의 차원으로까지 추적하려 들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역할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 삶의 질을 뚜렷하게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고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시작해봐라. 원한다면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이 되라. 생각을 관찰하고 검토하고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힘을 똑똑히 바라보라. 사고에 대한 알을 통해 사고력을 단련시켜 나가라. 그런 알을 활용하여 매일 실천하라. 사고를 분석하고 평가하라. 그리고 당신의 사고를 바꿔나가라. 즉, 비판적 사고를 시작해봐라. 이 책에서는 사고의 기초적 사실들 몇 가지를 다룰 것이다. 사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고가 감정이나 욕구와 맺는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본은 아주 간단하다. 비법은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고의 기본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법은 당신의 삶에 비판적 사고를 실제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다. 당신은 비판적 사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그에 관해 당신에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의 사고가 문제다. 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 보고자 한다면 먼저 정상 상태의 사고 속에도 본성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적극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인간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선입견을 갖기 마련이다. 또 인간은 서로를 닮아가며 정형화된다.
가끔은 위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절도, 살인, 고문을 용인하는 정책과 관례를 마음속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어렵긴 하지만 결단력과 건전한 사고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마저도 가령 세계의 기아, 가난, 노숙자 문제 같은 것도 무시해버린다. 더욱이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조차 그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는 합리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비판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난 그냥 이치에 맞게 할 뿐인데, 내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한마디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사고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옳고 적절하고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강력한 자기 정당화에 밀려서 사라지고 만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난 옳아. 난 정당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이러한 자기 정당화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이기적이며 자기를 기만하는 사고와 행동에 대해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고의 패턴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틀렸다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도 왜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까?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완벽하게 맞는 것처럼 표현하는 마음의 선천적 능력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비합리성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 지원자와 여자 지원자를 인터뷰한 다음에 항상 여자만 고용하는 여성 인사 담당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담당자는 자신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만일 그녀에게 왜 여자 직원만 고용하는지를 묻는다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한 나름의 근거들, 가령 지원자의 경력, 기술 등에 대한 사실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스스로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은 단지 업무에 적합한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그녀가 마음속으로 자신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편파적인 생각이 냉철하고 편견 없으며 공정한 생각인 것처럼 여겨진다. 우리는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류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우리는 자신이 옳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사리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범인을 체포할 때 지나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찰관을 생각해보자. 이 경찰관은 범인이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생각 속에 권력에 대한 선입견과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그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공정한 사람일 뿐이다. 실제로는 무자비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인간이란 존재의 본성에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을 환영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에 매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중심주의의 희생양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고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나은 사고는 할 수 있다. 더 나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의식의 수준으로 매일 끌어올려야 한다. 당신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들과 직면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당신의 사고와 삶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패턴을 버리는 선천적인 능력도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교육시키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당신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의 사고를 사용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재생시키고 변모시켜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의 원리들을 체득하고 내면화하여 얻게 될 본성상의 변화가 바로 이 측면이기를 바란다.